안녕하세요, 가치현입니다. 12월 9일 월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오랜만에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시장 흐름이 정말 좋지 못했었고 오늘도 굉장히 시장 흐름이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코스피는 마이너스 2.8%로 마무리되었고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계속 내내 흘러내리기만 했고 종가도 거의 최저가에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360포인트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또 코스닥은 무려 5.2% 폭락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와 비슷한 흐름이었고 오늘은 정말 쉽지 않은 시장이었고 또 글로벌 시장보다 더 쉽지 않은 국내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피 상위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급락이 나왔던 만큼 개인적으로 마이너스 2% 안쪽이었다면 선방했던 흐름이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SK하이닉스하고 현대모비스 오늘은 빨간불로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코스닥은 모두 파란불로 마무리가 되었죠. 그리고 이어서 코스피 수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2% 이상의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특히 기관의 매수세를 보세요. 계속해서 많은 매수 물량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코스닥도 오늘 5% 이상의 폭락이 나왔죠. 하지만 기관과 외국인의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이런 이유와 원인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뒤에서 말씀드리겠고 어쨌든 오늘 코스피 코스닥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 종목은 코스피 수급과는 다르게 외국인은 760억의 순매도가 나왔고 기관만 나홀로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1300억 정도 되죠. 반대로 SK하이닉스, 이 종목은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런데 지난주부터 계엄 이슈가 있었고 시장에 지속적인 하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타이밍에 공교롭게도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주목해 보시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의 흐름도 괜찮았었잖아요. 물론 지난주부터 오늘까지는 약간은 주춤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카오도 오늘 한 차례 급락이 나왔지만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가 집중이 되고 있죠. 그럼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네이버, 유한양행,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삼성전자, KB금융, SK하이닉스, 네이버, LG에너지솔루션, 이렇게 순서대로 매수했습니다.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굉장히 정세가 많이 불안정하지만 여전히 미국 증시의 흐름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내리 상승이 나왔었고요. 또 금요일에도 0.8% 상승이 나오면서 나스닥은 조만간에 2만 포인트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 500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리고 다우지수는 고점 부근에서 조금은 빠졌었네요. 그리고 반도체, 물론 반도체도 0.7%의 반등이 나왔지만 확실히 시장 대비 흐름은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내에 많은 반도체 관련주를 보더라도 특히 최근만큼은 다른 업종 대비 가장 흐름이 좋지 않고요. 또 지금 아시아 증시를 보면 니케이는 지난주와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 대만도 마찬가지고요. 또 중국 증시는 마이너스 0.4%, 이 정도면 크게 빠진다고는 볼 수는 없겠죠. 자, 일단은 제가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에 영상을 쉬었었잖아요. 그렇지만 지난주 수요일쯤에 국내 시장은 당분간의 큰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고 이유는 다들 아시겠죠? 그런 리스크가 있는 만큼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토요일에는 탄핵안이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혼란스러움이 더 이어질 것이라고 판단을 하는 것인지 코스피 코스닥이 모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시간으로 지금 환율을 살펴보면 지금 환율이 오늘 0.8% 올라가면서 지난 계엄 선포가 있었던 12월 3일 그때 고점으로 다시 근접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450원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월봉으로 보겠습니다. 월봉상 1450원, 그쯤이 최근 환율의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145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그 고점이 어디까지 열려 있는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다고 생각이 됐고 어쨌든 원달러 환율이 크게 폭등을 한다는 것은 코스피 코스닥의 매도 압력, 그런 부분들은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지금 지수의 급락도 중요하지만 원달러 환율 다시 한번 고점 부근을 향해 올라간다는 것도 굉장히 큰 리스크로 작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메이저 세력들의 지금 수급들을 살펴보면 코스피는 기관에서 많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은 별다른 이탈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크게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요. 또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오히려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기 초록색이 기관이고요. 파란색이 외국인입니다.
오전장에는 많은 변동성이 있었지만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크게 증가하고 있고 반대로 개인의 물량은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오늘 시장을 예측해보면 두 가지 가능성을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지난주 토요일에 탄핵안이 부결이 되면서 시장의 혼란스러움이 더 가중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개인들이 많았다면 오늘 시장에 많은 투매로 연결이 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를 하고 있지만 개인들의 집중 매도 물량에 의해서 지수는 크게 급락이 나온다고도 할 수가 있고, 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사실 지난주 목요일부터 시장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개인들의 반대 매매, 신용 미수 물량들이 크게 나왔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습니다. 자, 물론 신용 추이를 살펴보면 이거는 약간의 시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12월 5일까지밖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다.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과 오늘 전체 신용 잔고는 이틀 정도 딜레이가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확실한 것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두 가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됐고, 그나마 다행이라는 것은 오늘 코스피가 2%, 또 코스닥이 마이너스 4%가 빠짐에도 불구하고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는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이 어쩌면 머지않아 시장의 저점이 형성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위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피는 외국인의 수급은 들어오진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많은 매도 물량이 나오진 않고 있죠. 지금 190억 정도, 1시 30분을 기준으로 190억의 매도 물량이 나오고 있고, 반대로 기관은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수의 급락만 보지 마시고요. 그 급락의 주체는 누구였는지 이런 부분도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시장을 바라볼 때 조금 더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보면 제가 코스피가 언제쯤에 반등이 나올 수 있는지 가장 많이 참조하는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게 바로 RSI 지표입니다. 이걸 조금 늘려서 보면 항상 RSI 지표가 30포인트가 깨졌을 때 지난 22년도부터 보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지금 코스피는 깨지지 않았지만 거의 30포인트가 깨지기 직전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30포인트가 깨졌을 때 그때는 굉장히 높은 확률로 시장에 반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짧게나마 반등이 나왔던 구간도 있었고요. 지금처럼 길게 반등이 나왔던 구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짧았던 길었던 굉장히 높은 확률로 변곡점이 되었던 시점이었고요. 그런 관점에서 최근의 구간을 봤을 때도 하락 추세에서 한 차례 반등이 났었죠. 때문에 저는 여기서 한 차례 더 주가의 급락이 나온다면 기본적으로 시장의 중심주들, 반도체가 될 수도 있고 또 2차전지, 자동차 이런 업종들의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8월 저점도 깨고 말았지만 만약에 저는 여기서 한 차례 더 급락이 나온다면 그때는 충분히 매수의 기회가 될 수가 있고, 물론 그렇다고 길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아니겠죠. 때문에 스윙 관점으로서 한 차례 되돌림이 나올 수 있는 이런 파동을 나는 먹을 것이다, 이런 관점을 가져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고점끼리 연결해보면 하나의 명확한 추세가 나오거든요. 제가 만약에 RSI 지표를 활용한다면 내일 시장이 만약에 오전장에도 한 차례 급락이 나와서 30포인트가 깨졌을 때 그때를 1차적으로 매수를 해볼 것이고요. 또 매도 시점은 지금 여기 제가 추세선을 그어놨죠. 그 추세선과 맞닿았을 때 그때는 1차적으로 물량을 조금은 줄일 수도 있는 전략으로 접근해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RSI 지표가 무조건 30포인트가 깨졌다고 해서 그 위치가 모든 반등으로 연결되진 않습니다. 이런 구간처럼 30포인트가 깨지고 나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항상 분할 매수 또는 정확한 손절 위치, 그런 나만의 전략들을 꼭 세워두시고 투자해보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종목보다는 지금의 시장의 위치, 또 시장의 방향성, 그리고 주요 수급 주체 이런 부분에 보다 포커스를 맞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장에 대한 변수도 상당히 많고 또 국내만에 가지고 있는 리스크,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시점입니다. 때문에 지금은 내가 장기 투자 관점이 아니라면 조금은 짧게 투자할 수 있는 스윙 관점으로서 시장을 내다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매수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일봉상의 241선이라든지 그리고 주봉상에는 22평선, 여기를 지수 자체가 돌파했을 때 그런 위치는 길게 끌고 갈 수 있는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위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주봉상 22평선, 여기는 제가 반도체 관련주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위치를 돌파하지 않았다면 개인적으로 조금은 짧게 스윙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코스피가 그래도 저점을 이탈했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외국인의 이탈이 많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머지않아 저점을 다지기를 한번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말 어려운 시장이었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